사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삭 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당대회도 끝났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친일 논란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확 떨어뜨렸어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떨어진 거 보세요. 33.6이던 게 30.7. 거의 3% 정도 떨어졌죠. 한 주에. 부정평가는 65.4까지 올라갔습니다. 62.2에서. 그리고 항상 그 다음 거 추세를 보시면요. 저거는 일일 여론조사의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답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젊은 층이 많이 답합니다. 40, 50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쭉 벌어졌는데 최근 지지율은 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였던 것도 있고 지금 완전히 뭐 거의 일본놈 수준의 지금 민족 반역 행위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수 쪽에서 보더라도 일본 이슈를 저런 식으로 다루는 건 너무하다 하는 그런 게 반영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쉴드 치는 건 사실 정편도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정편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정편만 보고 있잖아. 야, 저건 너무했다 저거. 저거 누가 찍었냐. 내가 찍었구나. 그러면 여론조사가 왔을 때 마음속으로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휴가철도 끼어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는 젊은 층들이 많아서 더 이게 좀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그러셨죠. 왜 민주당 지지를 안 오르냐. 요거는 여론조사 꽃도 아니에요. 리얼미터는 상당히 중도적인 여론조사예요. 그럼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36.8이던 게 42.2로 올라갔죠. 물론 전당대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37.8에서 31.0으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는 인용 안 하면서 민주당이 일극 체제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면 소위 저쪽 언론들이나 저쪽 사람들이 봐라. 이재명 당대표 되면 비전 없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리얼미터는 상당히 중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오차범위 한참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9.7%. 이 전당대회 효과도 있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나 이렇게 전화로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좀 잘 받아주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여론조사 꽃에 지금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은 41.0 대 29.3, 자동응답은 51.4 대 26.7입니다. 와, 자동응답은 저게 이제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 상담원한테 말하지 않고 기기한테 대답하는 그걸로 보면 더블 스코어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면은 2배가 넘는 진짜. 숫자죠. 분명 이런 측면은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였기 때문에 진보가 과표집된 건 있어요. 그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그 맥락들을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발작 버튼이라도 맞아. 눌린 것처럼 발작해. 다 일제히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는 거죠. 도대체 김건희가 뭐길래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은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까지 행동을 하나. 전현희 의원이 저번에 마지막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국민의힘은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무서워하더라. 윤석열 비판하면 가만히 있는데 김건희 비판하면 막 맞아요. 볼트처럼 들고 맞아, 일어난다는 너무 거야. 티나. 네. 자, 윤석열 지지율 한번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윤석열 부정평가가 70%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들여다보기 때문에. 근데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이 다르게 나왔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상담원이 물어보면 속마음 밖으로 표현 잘 못하고 기기가 물어보면 속마음 표현해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이 상당히 다르게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25.4, 26.6, 73.1, 72.7. 더 중요한 건 이제 보수들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기 시작한 게 더 중요해요. 보수층에서 쫙 빠졌어요. 지금 간당간당하잖아요. 리얼미터 기준 3% 빠지는 것처럼 더욱 친일 지랄하고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말은 여론조사에 반영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건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이거든. 네. 그럼 저게 20% 초반이나 10%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썸네일을 만들려고 할 때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기대가 되는 주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론조사를 썸네일에 반영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제가 좀 기대를 했었어요. 윤석열 지지율 10%대 나오지 않을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여론조사 기간도 아니에요. 다음 주 한 번 더 기대해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있습니다. 아마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정신 박힌 분들이라면 그런 건 쉴드 못 치겠죠. 아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쉴드를 못 치는 판에 주위에 여기 지금 인사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뉴라이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런 인식이 보수 쪽의 국민들도 이렇게 갖고 있겠지라면서 임명한 게 지금 완전히 폭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광복절 즈음에 갖고 일어난 논란들이 윤석열 탄핵의 주요 국민 분노 지점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 최혜병 특검보다 저런 거에 더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최혜병 특검은 얼개가 좀 복잡해. 그런데 광복절 저거는 실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석에 대해서 임명한 게 맞냐? 그러니까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적절하지 않은 임명이다가 76.2, 71.1 각각. 근데 적절한 임명이다가 12.7, 18.8이니까. 완전 30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이게 이제 이걸로 촉발이 돼갖고 우연이겠지. 몰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 얼개를 맞춰보면 윤석열 이 새끼 진짜로 치일판에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히려 친일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정신병을 낫게 하는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다. 10% 정도 탈출했어요 지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강산 등재 합의 강제성 표현 빠진 것에 대해 한풀이라도 자폭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보시면 찬성 반대가 21.8, 69.3, 24.8, 67.8이니까 자기들 지지율에 저는 도움이 안 되고요. 한국의 이 행위, 한국 정부의 이 태도가 일본한테는 도움이 크게 되고 있는. 특히나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죠. 다음 국가안보실장의 붕짜자 붕짜 이완용 어쩔 수 없었다는 신원식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이것도 찬반. 15.4 대 76.1, 21.4 대 69.3이니까 저 왜 저렇게 적게 나오는 줄 아세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같은 방송을 꾸준히 보면 알 내용들이지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고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했다고 답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보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정편들 때문에 윤석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본인들은 공범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도를 하면 혀를 끌끌 차다가 에라 모르겠다 저 일본 놈의 새끼구만 하면서 지지 처리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종찬 광복회장의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48.9, 63.8, 비공감이 39.5, 30.8 이런 건데 내가 봤을 땐 보수 분들 지금 자분으로를 지경해서 뭐지? 왜냐하면 이따가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만 이종찬 광복회장을 또 빨갱이 선동을 해버려요. 이제 네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관련한 여론조사인데 지금 여론조사 꽃이나 지금 실제로 전당대회나 비슷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맞습니다. 저번에 그 이현주원 지역구 있죠. 거기가 완전 오픈 경선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샘플은 5만 명. 5만 명한테 물어보는데요. 5만 명을 다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5만 명 전화번호를 가져다가 먼저 물어봐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고.
일반 여론조사처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끊는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취합이 됐죠.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론을 빼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중도층만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때 나왔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실제로 선거 때랑 똑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셨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샘플 단위가 뭐 중도 확장 민심 속으로 개소리 해봐야 국민과 똑같이 간다는 걸 보여준 선거라는 걸 그냥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거의 비슷하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으로 민주당이 무슨 중도 확장 이야기하는 건 정치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옆에서 조언해주면 그게 안 먹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자, 대충 이래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떠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윈지 코리아? 네. 윈지 코리아 여론조사도 똑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그 확실히 전현희 후보가 이제 사실은 살인자 발언이 굉장히 그 선거 직전에 터졌기도 했는데 그 ARS에서 전 지역의 전현희 후보가 1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참관인 했던 분한테 들었었는데 그 전 지역의 전현희가 1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 이슈에 총구를 밖으로 해서 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맞아요.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네. 그거는 전당대회 내내 보셨겠지만 지금 니들이 내부적으로 싸울 때 아니야. 정봉주 후보의 주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먹힐 수 있죠.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정해갖고 그것으로 민주당 내부의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응한 거고요. 전현희 의원도 법사위에서 의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먼저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면 아 잘 싸우네 하는 여론이 그대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좋았다고는 보여지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고 있으면 지금 딱 그거죠.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부터 김민석 이하 최고위원들 뽑혔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지도부는 윤석열과 제대로 싸워서 임기 끝나기 전에 끌어내려줘 하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스스로 민족 반역 행위를 하면서 자폭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